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다음 달에 출산 예정일이 있어서 불과 얼마 전까지는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하여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한 달만 남았기 때문에 출산 휴가를 쓰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제 배가 너무 부풀어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짜증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제 것까지 날리니까 정말로 화가 나고 혼란스럽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먼저 결혼한 주변 사람들의 고부 갈등이나 시어머니와의 갈등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와중에도 최악의 장모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출산 휴가를 받아 집에서 몸을 쉬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는 직장으로 복귀하여 일을 할 계획이에요. 제 연봉은 작년 기준으로 3,800만 원 정도이고 남편은 5천만 원을 조금 넘게 받습니다. 얼핏 보면 좋아 보이지만 이 모든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세금을 떼면 받는 돈으로는 그냥 저녁을 먹는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남편과는 재작년에 결혼했고 신혼부터 현재까지 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3년 조금씩 했었습니다. 안 되게 했었는데 그 사람과는 말도 잘 통하고 서로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서 함께 살아도 지겹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프로포즈는 진작에 받아놨었는데 우리 두 사람이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해서 프로포즈 받고 나서도 1년 동안 돈을 더 모으고 결혼 준비를 확실하게 한 끝에 드디어 양가 부모님께 결혼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원래 저희는 다른 평범한 커플들처럼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데이트하면서 돈을 많이 썼었는데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준비하기로 한 이후로는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푼도 아끼면서 결혼하기 위한 돈을 모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결혼할 때 두 사람의 돈을 합쳤더니 정말 다행스럽게도 넓고 오래되긴 했지만 25평짜리 아파트를 우리 부부 명의로 사서 결혼할 수 있었어요. 물론 절반 정도는 대출이었지만 양가 부모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 오직 남편과 제가 모은 돈으로만 집을 사고 거기에 결혼식 비용과 혼수까지 전부 부담할 수 있었죠. 저희 친정에는 제 위에 언니 한 분, 아래에는 남동생 한 분이 있어서 저희가 결혼할 때 부모님께 손을 벌리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지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결혼은 무조건 우리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마음을 먹었었고 부모님에게 제 힘으로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대견해 하셨어요. 한 푼도 받지 않기로 했었지만 저희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친정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친척들을 비롯해 신부 측으로 들어온 축의금 1,800만 원 전액을 저에게 다 가져가라 하셔서 그 돈도 유용하게 살림을 보탰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떠오를 만큼 사소한 것 하나하나 잘 맞고 생각이 잘 통했는데 역시 결혼은 현실이었고 저희 결혼 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는 말하지 않고 이번 주말에 조용히 나 좀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콕 찍어 부르시니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조용한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따로 만났는데 역시나 안 좋은 예감은 절대 틀리는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너희들끼리 하는 결혼이라지만 어떻게 시댁 친척들에게 아무런 인사도 안 하고 결코 결혼할 수 있냐 하더라고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상관없어.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너희들 생각처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집안 대 집안이 만나서 새로운 한 가족이 되는 건데 아무리 니들끼리 결혼한다고 해도 친척들에게 기본적인 인사는 드려야지. 남편의 큰 집과 고모님 집, 그리고 외삼촌네에게는 한 채씩 선물을 보내야 하고 나이가 어린 시댁 사촌 조카들에게는 용돈 봉투 하나씩 보내야 하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신우에게는 노트북이라도 하나 사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너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암튼 너가 먼저 우리 집에 인사를 하면 나도 적절히 너희 부모님 및 친척분들께 똑같이 인사를 드릴 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그러한 이 분류의 선물은 전혀 필요 없으시고 우리 가족에게 선물 받을 만한 친척들이 없어서 무조건적으로 제가 손해보는 기분이었어요. 결혼 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머리가 아프다고 느낍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생각에 싫더라고요. 저는 이미 예산이 딱 짜여져 있었고 당시에는 축의금이 들어오기 전이라서 여윳돈도 거의 없을 시기였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신 간단한 인사치레하는 정도로 수백만 원은 그냥 깨질 것 같았습니다. 시댁 큰집 친척들이건 사촌 조카들이건 누구건 간에 저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고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도 살면서 몇 번이나 만나겠어요. 정말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 일로 돈을 못 쓸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이불이나 그런 것들 전혀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그냥 서로에 따지고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만약 어머님이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오빠한테 이야기해서 오빠, 돈으로 하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인데 제 돈으로 인사하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에 어머님은 노발대발 역정을 내시면서 사람이 많은 카페라는 것을 순간 잊으시고 큰 소리를 쳐대더라고요. 너는 어째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 애 결혼하고 나면 한 식구야 사촌들을 어떻게 남처럼 말할 수 있어? 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애초에 저는 남편과 제 힘으로 하는 결혼이었고 친정 부모님은 물론 시부모님에게도 한 푼도 지원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에 이유 없이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는데요. 아직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무슨 며느리 도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은 포기하지 않고 제 앞에서 화를 내면서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친척들에게 이불을 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셨지만 그것을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애초에 남편과는 예단 같은 불필요한 지출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므로 제 결혼식 예산에 없는 비용이라서 못하겠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 집을 구하고 훈수하는데도 빡빡한 상황인 걸 아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일에 쓸 돈이 없어요. 그러자 다시 언성을 높이시면서 아무리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댁 친척들에게 인사를 생각 안 하다니 며느리로 인정을 못 받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가진 돈을 다 써도 돈이 모자라서 대출만 2억으로 받아요. 어머님께서 그 대출만 해결해 주시면 이불이 아니라 침대라도 한 채씩 드릴 수 있어요고 말씀드렸더니 말씀이 막혀서 입을 꾹 다물고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한참을 냉랭한 기운이 느껴지다가 어디 너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신 후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그때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과 엄청 싸우겠구나 생각했지만 원래 제 성격이 걸어오는 시비는 피하지 않는 성미였기 때문에 아이의 초장이 길을 팍 꺾어놔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예전부터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절대 시댁에 갈고 닦여 쩔쩔매지 않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며느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세상에 계시지는 않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엄마를 괴롭히시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엄마는 구박당하고 괜히 욕먹으면서도 할머니에게 반항 못하고 참으며 지내셨지만 그럴수록 더 의기양양해져서 몹쓸 짓도 많이 하셨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할머니 댁에 한번 다녀오면 엄마가 저희를 몰래 혼자서 우시는 모습도 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결코 나중에 결혼해서 바보처럼 쓰일 일 없도록 결심했던 계기가 되었어요. 남편이랑 함께하여요. 결혼할 때도 저는 똑같이 제 돈을 쓰면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된 이유는 시댁에서 도움을 받으면 그만큼 제가 말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기 때문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도 우리가 결혼하게 된다면 시어머니와 의견이 달라질 때 무조건 제 편을 들어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자고 이야기했었죠. 남편은 무조건 제 편을 들겠다고 이야기했고 결혼 전과 현재까지도 가장 든든한 제 지지자입니다.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고 남편을 통해서 들은 일은 없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시모는 본인 돈을 모두 써서 친척들에게 이불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다른 친척들이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선물을 받았다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돌려드리기 위해 답례를 한 것으로 들은데 저는 그 집안의 이불은 물론 베개 하나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도 들지 않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이 시작되면서 시어머니는 제가 길을 잃지 않도록 신경을 썼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복수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사소해서 일일이 화낼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것이 조금 이상한 일임니에. 없다 싶으면 참지 않고 탄이랗게 받아치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혈압이 오른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복수가 어느 정도인지 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어느 날 제가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온 가족 중 제수저만 설거지를 덜 해놓았고 어디선가 더러워져 있었는지 고춧가루까지 묻어 있었어요. 그건 정말 비위나 상해서 밥을 먹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수저통에 있는 새 걸로 바꾸려고 했죠. 그러나 시어머니가 뭘 그런 걸로 유난을 떠나며 더러운 거도 아니니 대충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냥 먹으려 해도 큰 고춧가루가 날라붙어 있는데 그 숟가락으로 어떻게 밥을 먹냐고요? 그래 그러면서요. 괜찮다고 하셔서 저는 제 옆에 앉아있는 남편과 숟가락을 바꾸었어요. 그 전까지는 남편의 어머니가 그냥 먹으라고 시모를 떼무겨주더니 자기 아들 앞에 고춧가루 묻은 숟가락이 놓이자마자 한번 쳐다보더니 새로운 걸로 바꿔주었어요. 이후로도 밥을 먹는 동안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긴 했지만 이미 그런 작은 일은 무서울 정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정말 화를 내시면서 예민하게 말씀하신 일이 있었는데 바로 용돈 문제였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편이 시어머니께 매달 30만 원을 용돈으로 드리고 있었고 반면에 저는 친정부모님께 명절이나 생신 같은 기념일만 챙기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생활하면서 분명 현실이 좁혀 자신자가 있는 범위 속에서 분쟁할 때가 있습니다. 나니까 시어머니는 계속 매달 용돈을 받길 원하셨고 저희 친정부모님은 용돈이 필요 없다며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한쪽만 주고 한쪽은 아예 안 줄 수는 없는 일인데 결혼 이후 남편과의 대화 끝에 양쪽 모두 공평하게 20만 원씩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이 결혼 전 시모에게 드리던 용돈은 30만 원이었지만 양쪽에 30만 원씩 드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고 우리 입장에서는 20만 원씩 매달 40만 원 나가는 용돈만 해도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사실 친정부모님이 용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양쪽 모두 안 주는 쪽으로도 생각했었는데 남편이 결혼 전 몇 년 동안이나 용돈을 드리며 살았다는 걸 생각하여 그렇게 결정했어요. 하루아침에 딱 끊어버릴 수도 없다고 해서 안 돼요.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생각해서 20만 원이라도 드리기로 마음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한번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셔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과 시아버지는 잠시 다른 곳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었어요. 저와 시어머니만 남아서 시댁 쪽으로 걸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제게 따지듯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내 아들한테 용돈 주리라고 했냐? 당연히 저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 설 때 받은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이제 곧 아이가 나오면 제가 육아휴직도 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돈이 들어올 일이 투성이에요. 지금부터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살아야겠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더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내 아들이 주던 용돈까지 줄여버릴 수 있냐면서 투덜거리셨어요. 제가 용돈 10만 원 줄였다고 해서 시댁 생활이 당장 어려워질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시아버님도 일을 하시고 계시고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시부모를 먹여 살려야 하는 정도라면 제가 이 결혼을 순순히 했겠나요? 남편한테 그냥 너희 부모 모시고 살라 하고 결혼을 포기했을 거예요. 충분히 시댁 생활비는 아버님 머리로도 해결 가능한 상황인데 어머님이 따로 받는 용돈은 순전히 본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한 것 같았어요. 왜 제가 착한 며느리인데 용돈을 많이 주는 좋은 역할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로또에 당첨되어 제 통장에 수십억이 있다면 매달 양가 부모님께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용돈으로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도 완전 서민이고 은행 대출을 갚고 적금을 모아야 하며 월급날에도 치킨 한 마리를 먹을지 말지 고민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놀 거나 먹을 돈으로 3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한다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제가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며 답답한 마음을 느꼈는데 어머님은 어머님이 받는 용돈에 대해 푸념을 토로할 뿐이셨습니다. 생각해보시면 만약 우리가 어머니께 30만 원씩 드린다면 우리 친정 부모님도 똑같이 30만 원을 드려야 할 텐데요. 저희가 매달 60만 원을 용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화가 나서 투덜거리던 시어머니께서 눈을 크게 떴다가 왜 너희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느냐며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시댁에 다녀오셨나요? 게다가 너희 부모님은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잖아요. 또한 똑같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도 내 아들이 너보다 훨씬 더 벌어온다면 왜 우리 집에 용돈을 주는 건지요? 라며 물으시는데 아니요. 제가 남편보다 돈을 적게 버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친정에 용돈을 적게 주어야 하는 건가요? 저도 그 말을 듣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시모한테 대들었고 시댁을 걸어오는 길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다가 우리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모습을 보고 황급히 달려와서 떼어놓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붙들고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방금 시어머니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다고 어머님이 왜 친정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냐고 하시잖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돈을 적게 벌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용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말을 듣은 시아버지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셨고 남편은 한숨을 한 번 크게 쉬었습니다. 쉬고 있는 동안 시어머니께 대체 왜 그러느냐고 따지셨어요. 엄마는 예전에는 결혼해야 할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그만큼 화를 내며 행동하더니 이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리려고 그랬어요. 시모는 믿고 있던 아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자 큰 충격을 받은 듯 길바닥에서 울면서 아들을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대성통곡을 하셨대요. 그 모습에 아버지가 동네에서 창피해하지 말라며 강제로 시모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와 버리시곤 했어요. 그날은 엉망진창이 되어 우리도 집으로 돌아오며 끝이 났는데 시어머니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며칠 후에도 계속 나타나서 남편에게 화를 내고 혼나셨대요.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라고 낳아 키운 어미도 우습게 취급하고 내가 이런 일을 견딜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며느리가 친정에서 돈을 가져가는 걸 용납할 수 없어. 나는 친정에 매달 30만 원의 용돈을 보내고 있는데 돈을 훔쳐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물론 내 부모님까지 불쾌해하게 돼. 그래서 남편을 밀어내고 시어머니께 질책을 했어. 진짜 뻔뻔하시네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결혼 축의금도 다 우리에게 줬는데 어머니는 남편의 친구들로부터 받은 축의금도 모두 가져가셨어요. 돈을 훔치는 사람은 누군지 알아내야 해요. 축의금 문제에 대해서 남편의 체면도 있고 이야기를 꺼내기엔 너무 신중한 것 같아 결혼 후 지금까지 제 속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저희 결혼이니까 축의금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남편의 친구들 몫으로 들어온 돈까지 한 푼도 남김없이 시부모님이 가져가시는 건 서운함을 넘어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럴 것이라면 최소한 신혼여행 갈 때 용돈 정도는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저가 시모에게 축의금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했는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오르면서 그때부터는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당장 가지 못할 용을 하셨다. 돈밖에 모르는 여자야? 앞으로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니까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 솔직히 며느리로서 시부모님 집에 오지 말라고 하면 더 좋은 일 아닌가요? 남편도 자신의 엄마의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는지 그만 돌아가라고 하고 앞으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라고 했어. 그게 벌써 작년 가을에 있었고 덕분에 지난 추석도 이번 설날에도 난 시어머니 집에 가지 않고 가족끼리 편하게 놀고 먹으며 쉬었어.
남편은 그 후로 정말 미안해하면서 제 말이라면 한자도 못합니다. 시어머니에게 보내던 용돈 20만 원도 그날 이후로 딱 잘라 끊었고 앞으로도 결코 내가 먼저 방문하지 않겠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떠한 악감정도 없습니다. 남편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이 상황에서도 저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시모가 심보를 더럽게 쓰는 바람에 멀쩡한 자기 아들이 처갓집에만 가면 죄인처럼 고개도 못 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부모에게 잘해줘야 편히 살 수 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왜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남편과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만 잘하면 됐지? 굳이 처음부터 싫어하는 시모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신호 생각만 하면 왜 너네 엄마한테 용돈 주냐고 화를 내던 그 모습이요. 마음속에 화가 치솟네요. 결코 용서할 생각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